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분노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무시하는 표정, 그 기가 막힌 행동 하나에 심장이 턱하고 멈췄던 그날. 혹시 떠오르시나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손이 떨리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분명한 건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화를 낸 그 순간이 아니라 화를 낸 뒤의 침묵 속에서 자존심과 후회를 동시에 씹을 때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참으면 병이 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잘못 터뜨린 분노는 또 다른 병을 부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삼켜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화를 억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다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상처 주었을 때 화를 내는 대신 어떻게 가장 현명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복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복수는 반드시 상대가 당황해야 합니다. 당신이 무너지길 바랐던 그 사람 앞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여유로워져야만 진짜 복수는 시작됩니다. 한 번은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40을 넘긴 나이에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팀의 후배가 회의 중 그녀의 발언을 끊고 "그건 좀 구시대적인 생각 아니에요?" 라며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당황스럽고 치욕스러웠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고 입안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회의가 끝나고 그 후배를 따로 불러 차 한 잔을 건넨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틀린 말은 없었어. 하지만 말을 하는 방법에는 품격이 있어야 해. 상대를 깎아내리는 방식은 결국 너를 깎아내리는 거니까." 후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녀를 다시는 가볍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방식입니다. 복수는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차갑고 조용하게 상대가 가장 아플 지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위력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화를 내지 않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화를 숨기되 사라지게 하지 말고 그 분노의 힘을 지혜로 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내가 가진 말과 행동으로 복수하는 것보다 상대를 머쓱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기품 있게 풀어낼 수 있다면 그건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멋지게 해낸 복수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이런 태도가 실제 인간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상대를 흔들어 놓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현명하게 화를 다스릴 수 있는지를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웃 간에 소문이 자자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어디서나 말을 퍼뜨리기를 좋아했죠. 같은 마을에 미혼 여성을 두고 "저렇게 나이 먹고도 시집 못 간 건 다 이유가 있다니까" 라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성은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단 한마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상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여성이 서울에서 꽤 인정받는 문화재단의 이사로 임명되며 마을에서도 행사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 그 소문을 퍼뜨리던 아주머니도 초청된 인물 중 한 명이었죠. 그날 여성은 무대에 올라 짧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소문이 사람을 흔들 수는 있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아주머니에게 향했고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는 모욕이나 험담에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것에 직접 대꾸하지 않고도
자신을 다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정은 순간의 것이고 명예와 실력은 쌓아가는 것입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대부분은 약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고도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며 말로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보통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약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세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효과적인 복수는 내가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여성이 그랬던 것처럼 소문을 이기려 하지 말고 소문을 무색하게 만들면 됩니다. 중국 고사에 군자는 복수도 늦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늦게란 시간을 두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 사람을 잊은 듯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모욕을 당한 뒤 그 자리에서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조용히, 더 치열하게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준비해 나갔고 1년 후 그 상사가 속한 회사에 협력업체 대표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상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차분함과 침묵의 무게가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노에 휘둘릴수록 상대가 원하는 그림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림 밖으로 빠져나오세요. 그림을 다시 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화라는 감정을 도구로 삼아 지혜롭게 사용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고 상대에게 진짜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한 제자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친구에게 너무나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가 저를 욕보였고 제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이런 수모를 그냥 넘겨야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제자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너의 내면까지 훔쳤느냐?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제 평판을 망치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퍼뜨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의 말이 진실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고 그 말이 내 본질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 그를 이긴 게 아니냐? 이 짧은 대화 속에 화가 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짜 복수가 담겨 있습니다. 즉 상대가 내게 퍼부은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 말이 진실이 아님을 알고 그대로 두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이기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차마 그 자리에서 내색하지 못했던 일. 아니면 억울함에 눈물이 날 만큼 속상했지만 입을 꾹 다문 채 돌아선 적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쩌면 지는 것 같고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선택이야말로 상대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방식의 반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내는 사람은 보통 상대가 화를 내며 반응하길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명분을 갖고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더 많은 말을 퍼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들은 당황합니다. 예상했던 싸움이 벌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것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시간이 지나면 꼭 돌아옵니다. 고전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 중 복수는 칼이 아니라 칭찬으로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이 있는 자에게 더 큰 성공과 평온한 태도로 답하면 그들은 더 큰 괴로움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복수라는 감정도 결국 나 자신을 깎아먹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경계합니다. 그러니 칼을 버리고 꽃을 들라는 이야기죠.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하지도 않죠. 그들은 마음속에서 그 화를 천천히 정제시킵니다. 그래서 그 말과 감정이 한 번 더 걸러졌을 때 오히려 더 강력한 울림을 갖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 충동을 꾹 누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네가 만든 말은 결국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당당하고 평온하게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세요. 이런 침묵이야말로 누구보다 분명하고 우아한 복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감정을 단단히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어떤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현대 심리학자들의 조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꼴먼은 말합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바로 드러내지 않고 그 에너지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이 곁에 있었던 적 있나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 상황인데도 차분히 커피를 마시며 미소로 상대를 무력하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를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행동한 순간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요. 이런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차분함입니다. 차분한 태도는 무기가 아니라 갑옷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상대를 부끄럽게 하는 태도이죠.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상사를 그대로 받아치는 대신 묵묵히 실력으로 증명하고 결국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가 따로 복수를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자연히 알게 됩니다. 복수란 가끔은 말보다 존재감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성공으로 말하고 조용히 웃으며 변명 없이 나아갈 때 가장 강력한 반격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반응이 가장 뼈아픈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던진 말이나 행동에 상대가 어떤 식으로든 반응해 주길 기대합니다. 무시당하거나 그대로 지나쳐지는 것에는 강한 불쾌감을 느끼죠. 그래서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울림을 줍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결심과 거리감이 상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고대 동양의 지에서 책은담에서는 깊은 원한은 함부로 풀지 마라. 때가 되면 바람이 흔들리지 않아도 꽃은 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말해주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세상은 균형을 맞추기 마련이고 누구나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자연스럽게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 그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쏟아내기보다 차라리 여러분의 품위를 지키는 데 쓰세요. 그 침묵의 시간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고 상대에게 가장 불편한 진실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압니다. 누가 진짜 잘못했는지, 누가 조용히 이겼는지를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삶에서 분노를 지혜롭게 다루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 실제로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지 고대 불교 경전과 현대 뇌과학의 통찰을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를 감추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훈련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마음의 반응을 즉각이 아닌 간격을 두고 처리하는 연습입니다. 이 간격이 바로 사람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찰나간의 공이라 합니다. 순간과 순간 사이, 감정이 일어나는 찰나와 그 감정을 표현하는 찰나 사이에 아주 작은 여백을 만드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이 익숙해진 사람은 화를 내는 순간 마음속에서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감정에 휘둘리는가? 아니면 이 감정을 관찰하고 있는가?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바로 이 여백의 힘이 복수보다 더 강한 복수를 만들어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훈련을 실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입니다.
입이 바쁠수록 실수는 많아지고 침묵의 순간이 길수록 말의 무게는 커집니다. 두 번째는 그날 받은 모욕을 누군가에게 바로 하소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그날 밤을 지나면 절반은 사라지고 이틀이 지나면 흔적조차 흐릿해집니다. 시간이 무뎌지기 전에 말을 꺼내면 그 말에 또 상처받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머릿속에서 처벌 대상이 아닌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진심 어린 존중이 아니라 감정에서 자유로운 거리를 두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할까요? 오히려 더 적개심을 갖고 똑같이 되갚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복수는 시작된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 공간 안에 우리의 힘이 있고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이 말처럼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르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백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면의 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노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도 멋지고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감정의 칼을 내리고 품격이라는 방패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화와 복수의 지혜를 어떻게 실제 관계 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를 하나의 감동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마지막 부분은 화내지 않고 상대를 당황시키는 아주 실용적인 복수의 완성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에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황이 바로 우리의 품격과 지혜가 빛날 기회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느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워킹맘이었고 오랜 직장 생활 속에서 늘 무시당하고 얕보이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회의 중에도 이건 여자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며 조롱조로 말을 던졌고 심지어 뒤에서는 그 사람은 집에서도 남편한테 무시당할 걸 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어느 날은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보느라 내 감정을 쓰고 싶지 않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바로 다음 회의 때 그 선배가 또 비슷한 말로 깎아내리자 그녀는 단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씀이 왜 그렇게 필요하셨을까요? 그러자 선배는 순간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는 조용해졌고 그 후부터는 더 이상 직접적인 공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화를 냈다면 나는 결국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나는 그 사람과 다르고 나의 가치는 그런 말들로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복수입니다. 분노를 담아 소리치는 게 아니라 차분한 질문 한 줄로 상대의 조악한 본심을 드러내는 것.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화를 참지 못하고 현명한 이는 화를 초월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든다면 그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의 언어 하나쯤은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즉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을 왜 하셨을까요? 하고 되묻는 여유. 두 번째, 상대의 감정을 받아치기보다 자신의 중심을 지켜 그들의 화살이 스스로를 찌르게 만드는 침묵. 세 번째, 자신의 행복과 삶의 방향을 그 사람의 언행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최고의 대응이고 가장 확실한 복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복수해야 할 대상은 결코 상대가 아니라 분노에 휘둘리는 나 자신일지 모릅니다. 그 분노를 잘 다스리는 순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화를 참으며 지혜롭게 복수했던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